이거 보세요. 파란 눈금 보이세요? 위에 색깔 파란데 네. 거기 숫자가 얼마로 보여요? 없죠? 네. 55도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열간시니까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 가서 운행해도 되는 자동차예요. 아, 자동차 회사가 친절을 베풀어 준 건 맞아요. 냉각수 비중 측정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열어주신 시청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를 타실 때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정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비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정비사님이 무엇을 정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교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분들의 말에 따라서 순응해서 정비를 하는 편입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 줄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정비사가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부위가 정상적인 정비의 과정의 하나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던 봤던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가,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항상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느냐, 고장이 난 것 같으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고장이 났다, 물론 바꾸셔야 되겠죠. 그런데 고장이 났어도 교환하지 않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썰이 길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줄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서론을 피력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요. 자, 자동차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모습입니다. 물론 본네트가 열려 있고요. (3.6) 3600cc입니다. Q7입니다. 아우디입니다. 지금 본넷을 열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엔진룸의 상태를 좀 보느라고요. 정비 시간을 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엔진룸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고 진단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찾아내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정비 비용, 정비 시간, 이런 것들이 맞았을 때 정비를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가 22만 4천 이렇게 됐습니다. 진단기의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이용해서 스캔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정비할 것인가, 어떠한 고장이 떠서 입고하셨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계기판에서 RPM 메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RPM이 약간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RPM이 흔들린다, 또 경고등이 켜졌다. 어떤 경고등일까? 물론 진단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스캔 데이터를 촬영해서 이미지로 마킹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배기가스에 나오는 모습을 진단기를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비가 끝난 다음에 배기가스 분출 상태 이것까지 체크해서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배기가스의 온도, 그리고 배기가스의 양입니다. 또 하나
이쪽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상태와 배기가스의 온도를 통해서 엔진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단 결과 여러분이 보셨지만 냉각수 비중 엄청나게 높습니다. 엔진 오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교환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클리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스파크 플러그 갭입니다. 얘도 안 맞습니다. 점화 타이밍의 변화 폭이 안정되지 못하고요. 변화 폭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화장치 트러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고장 코드가 2개 떴던 것입니다. 그 2가지의 고장 코드를 정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냉각장치 클리닝, 또 하나는 엔진 오일이겠죠. 오염이 된 상태가 심하면 많은 시간 동안 잔유 제거를 하는데 힘써야 될 상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동차에서 적용된 자동 밸브 간격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그 부품이 잘못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파워 밸런스가 불규칙한 상태가 될 것이고, 곧 점화 타이밍의 변화폭이 커지고 또 점화 트러블 쪽으로 연결돼서 고장 코드를 띄우는 것이고, 가속 성능이 나쁜 것이고요. 물론 자동차에 앉아 있을 때 진동하는 것입니다. 뭐가 투두둑 투두둑 의자를 때리는 듯한 현상이 있으면 무엇을 바꾸면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 차의 파워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 점화장치에 의해서, 엔진 오일에 의해서, 냉각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도둑공기입니다. 도둑공기가 있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냉각수, 오일, 스파크 플러그 캡 3가지 정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도둑공기 여부를 찾아서 해결할 것입니다. 만일에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있으면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찾아서 정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를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30시간, 3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박 2일로 생각을 하고 정비를 시작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일 잔유 제거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냉각수를 정비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냉각수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찾아가면 금방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오셨다 했을 경우에 1시간 만에 해결되는 자동차가 있으면 펑크 깨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냉각수를 바꾸든 엔진 오일을 바꾸든 다 몇 시간씩 걸려야 됩니다. 이 차의 경우는 냉각수 교환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요. 엔진 오일도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파크 플러그를 빼봤습니다. 6개의 플러그를 다 빼봤는데 플러그 갭이요 0.6, 0.55 그리고 0.65 3가지로 나옵니다. 정상적인 출력을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린더에서의 폭발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3개의 실린더, 또 이쪽에 있는 3개의 실린더에서 플러그 갭에 따라서 연소실 내에서 폭발량이 다르기 때문에 폭발 시의 온도가 또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폭발량에 따라서 배기구로 분출되는 배기가스가 밀려나가는 속도 또한 빨랐다 늦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배기구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상태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불규칙하게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요. 또 하나는 배기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배기구 온도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곧 디젤차의 배기구 온도, 커먼레일 자동차의 배기구 온도,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온도, 물론 LPG 차도 배기가스의 온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배기가스의 온도가 달라지면 곧 비정상이 되는 데는 스파크 플러그의 영향과 엔진 오일의 영향, 그리고 냉각수의 영향이 크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 맞춰 놓고 또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RPM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상적인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RPM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기상에서는 공기량 센서 값만 변하고 점화 타이밍만 변하는데 특별하게 변해야 할 조건이 없는데 RPM 메타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이 차는 촬영을 안 하려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각수 정비를 했습니다. 엔진 오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 갭 맞췄습니다. 그러면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RPM이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RPM이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관찰한 겁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겁니다. 이 호스입니다. 혹시 아우디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 자리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저기 저쪽에 또 있습니다. 이 안에 퍼지를 위해서 있는 장치입니다. 저 자리가 터짐으로써 이 자리가 손상됨으로써 외부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가 가스가 남겠죠. 정상적으로 흡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자리를 테이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아직은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뒤로 쭉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오시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지 마세요. 밀지 마시고 그냥 켜놓고 보고 계십시오. 그러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엔진룸의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최근에 왔던 자동차 중에서는 무척 정비성이 좋은 자동차입니다. 공간이 있어서 겨우 손 들어갈 정도로 공간밖에 없어서 정비하기가 참 난해한데 이 자동차는 넓은 편이었습니다. 정비가 다 되고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정비 후에 나온 데이터 시운전하면서 스캔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는 부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트러블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운전 끝낸 다음에 배기가스 나오는 분출 상태 또한 촬영해서 이미지로 여러분께 숫자상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별로 배기가스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인데 배기가스가 어떻게 숫자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측기는 저만이 사용합니다. 다른 집에 가서도 사용할 것이다 없습니다. 사용 안 합니다. 한국 저밖에 없고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계측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묻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관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 자동차도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차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야 됩니다. 물론 저한테 안 오시는 자동차가, 저한테 오지 않을 자동차가 좋은 차입니다. 물론 고장이 나서도 고장이 난 걸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 오시라는 차원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곧 원인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정비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원인 파악 없이 그냥 이걸 갈아본다 저걸 갈아본다 하다 보면 몇백만 원 금방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이 돈을 써주셔야 경제가 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은 스스로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행위를 무척 반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동차 정비가 제대로 되려면 현재 이것이 떨린다. 어떤 원인이지? 바로 원인 파악이라는 겁니다. 엔진이 과열된다. 과열되는 원인은 또 무엇인가? 냉각수 때문에 그런가? 서머스택 때문에 그런가? 냉각 팬이 잘못돼서 돌아가지 않는 것인가? 또는 엔진에서 필요 이상으로 고열로 연소를 시켜서 엔진이 열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엔진이 열이 높아요, 이것도 좋은데 열이 높은 데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곧 냉각수가 없어서 서머스탯이 문제 있어서 팬이 불량이어서 엔진에서 공연비 희박연소를 하고 있어서 또 하나 있죠. 워터펌프.
냉각수를 뿜어주는 워터펌프가 문제가 생겨서 엔진이 열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권영호TV 구독자님들은 열심히 권영호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 상식을 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정비를 해온 과정을 돌아볼 때 나는 참 잘했어 라고 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께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비하고 나면 늘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생겼어 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그동안에 원인 파악을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정비를 해서 재탕 이렇게 여러 번 정비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곧 진단을 했을 때와 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바로 정비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정비, 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정비, 전혀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진단을 원하지 않으면 제 진단 안 합니다. 그리고 추측으로 정비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서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아, 또 이쪽에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측으로 정비를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맞습니다. 물론 틀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처럼 엔진 오일에 의해서 센서 데이터 값이 높습니다. 그 높은 원인은 주로 엔진 오일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으니까 이 자동차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넣어드린 엔진 오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량 센서 값이 높으면 엔진 오일에 의해서 높은 것만 생각을 하지, 도둑공기가 들어가서 배압이 높아서 공기량 센서에 영향을 주었거나 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진단을 해도 이렇게 가끔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서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장 원인을 분석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얘를 갈아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갈다 보면 정비비가 누적이 됐을 때 몇백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요,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궁핍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까지 아우디 Q7 자동차죠. 3600cc 엔진, 이 자동차의 고장 코드가 무엇인가도 봤고, 배기가스의 상태는 어떤지, 엔진 RPM 메타는 미처 진동하는 모습을 안 찍어놔서 제시는 못했지만, 이 자동차를 가져오신 분께서는 아시니까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내 차였구나 라고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동차 또한 도둑공기가 들어가서 센서 값이 변하는 일이 있는가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무엇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 영상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 마일로 나오기 때문에 허드를 이용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자동차 구매하실 때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엔진 오일도 빼서 엔진 오일 체크해 봤습니다. 엔진 오일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오일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에서 뺀 오일인데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오염도가 심합니다. 여기가 운전석 쪽 로암입니다. 이쪽은 여기가 손상됐어요. 이쪽에가. 그리고 이쪽은 다시 지금 조수석 쪽 로암인데, 얘는 또 이쪽이 손상됐어요. 잘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가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문자는 못 보내고요.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